자, 이번부터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페이지 광역도시계획인데요. 올해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행정정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상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거기 테마 1번을 보시게 되면은 1번 지문에가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지정권자가 두 사람이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을 때 국토부 장관, 같은 도의 시군에 걸쳤을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은 거기 기역,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 니은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맞는 지문이죠. 그런데 거기 이제 A번을 가지고 응용을 한번 해보시라고. A번의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B번은 뭐죠?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광역시장은 지정권자가 아니죠.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작년 문제인데 B번 지문 같은 경우는 틀리게 처리가 됐던 거죠. 지정권자가 누구냐를 물어봤던 문제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광역계획권 지정은 여기만 지금 물어본 거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부수적인 학습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 B번 같은 경우에 해설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2번 들어갑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우리가 이제 광역계획권이라는 단어 찾기 하는 거죠. 어디서 수립하느냐 이 범위를 물어보게 되는 건데요. 광역시라고 하면 안 되겠죠. 광역계획권의 의미가 뭐죠? 반드시 인접한 둘 이상의 영역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수립할 건지 공간계획의 특징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게 되면은 광역시에 아니라 광역시라고 나면 안 되고 광역계획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럼 A번 보세요. A번. 광역도시는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맞는 질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좀 물어봅시다. 어딜 보고 맞다고 하셨냐고요.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 그 단어가 있으니까 맞다. 그렇게 판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B번 들어갑니다. B번에 보니까 10년 단위 수립이라고 나왔던 것은 이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장기 발전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장기가 몇 년이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기를 20년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묻는 의도가 뭐다? 명문 규정이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수립 중에다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 몇 년 단위는 맞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내용을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번 추가 소문자 A번은 여러분이 추가적 내용으로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는 거라고 그러죠. 행정정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을 했던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2번 전체, 2번 문제는 묻는 의도가 뭐죠? 어디서 수립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발전 방향이란 의미가 무엇이, 장기란 의미가 뭔지 바로 그거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자, 3번 들어갑니다. 3번은 이제 수립 주체를 가지고 이제 묻는 거죠. 수립 주체를 갖고 묻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자, 수립 주체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래서 수립 주체는 여러분이 전제를 까세요. 어떻게? 누가 지정했는지라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지정 범위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지정 범위 안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수립하면 되겠네. 항상 범위부터 인식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일단은 도지사가 지정을 했을 때는 둘 이상의 시군이었고 국토부 장관 지정할 때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관할구역 두 군데 이상에 걸쳐서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부정한 머리 합쳐야 좋은 계획 나오는 거죠. 공동. 그러면 여기 국토부 장관 공토 수립에는 시도지사 공동. 다만 필요에 따라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부 다 하겠네. 그래서 3번을 보시는 게 광역도시 수립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구 수간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A번 봅시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지정될 경우에 원칙은 여기 있네. 시장구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지만 필요하다면 도지사 단독 수립도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거기는 기역과 니은이 둘 다 맞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기역으로 나와도 맞고 니은으로 나와도 맞기 때문에. 그럼 이제 B번 가지고 판단해 봅시다. 광역계획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 A번 보니까 둘 다 된다면서요. 그럼 이제 B번 내용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문제를 푸는 구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C번 같은 경우에 시장군수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협의 요청에 따라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번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공동 수립을 하게 됐던 거죠. 그때 공동 수립 과정에 협의가 안 되더란 얘기죠. 그럼 어떡한다? 상급자, 지정권자에게 조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조정 신청 방식은 단독 공동으로 하되, 단독 조정 신청들 할 때는 협의 권고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조정하는 형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D번을 보시게 되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에 그 내용 간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2번 같은 경우는 이건 들러리 지문이에요. 조정할 때 많은 게 있어야 조정을 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도계의 심의 거쳐 조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은 절차상의 의미고 이런 건 주로 답처리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 A, B, C, D는 여러분 위에 거 배우셨으니까 확인 학습용으로 쓰라고 좀 정리 좀 해드렸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3번 문제는 포인트가 뭐예요? 3번은 계획 누가 수립하냐고 물어본 문제 아닙니까? 전부 다해야 일단은. 전부 다인 상태에서 둘 이상의 시군, 시도에 걸쳤으니까 시장군수, 시도지사 공동수립 과정에 필요하다면 상급자인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수립하다 보니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조정 신청을 통해서도 수립할 수 있다. 바로 그거 물어본 내용이 있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네 번째에 들어갑니다. 광역도시 수립할 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하는 것은 이 수립의 절차에 관한 문제를 물어봤네요. 기초조사 의견 청취 협의 심의 절차가 있다는 거죠. 배우신 바에 따르면 기초조사 의무상 하여야 한다. 의견 청취 과정에 주민 및 전문가를 뭘로 든다? 공청회. 사업을 해보니까 공청회 개최하라 맞네요. 의견 듣는 방식이 비구속적이니까 열람면 공청회 듣는다. 그거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럼 5번 보세요. 그 A번 죄송합니다. 5번이 아니라 광역도시를 수립하려면 수립권자를 미리 공청회 열어야 한다. 맞네요. 공청회 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필요하다면 그 밑에 이제 지방의회나 시장군수 의견 청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파트에서는 이거 물어본 게 다한 거 봐. 이게 물어본 게. 이거 지금 물어본 게 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5번 문제로 이제 승인권자를 묻는 문제가 되죠. 그러면 승인권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대로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립 주체가 되고 승인권자에 관한 내용을 지금 가지고 묻는 거죠. 자, 봅시다.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했다네. 그러면 승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상급청이 하급청을 감독하는 수단에서 승인이란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도지사의 상급청이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자죠, 당연히. 근데 거기 웬 뜬금없는 지방의회가 나왔을까요? 실제 시험은 기업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틀리고 니은번이 맞는 내용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걸 키워드 삼아서 하나 가르쳐 드릴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과정 속에 이 지방의회 있죠. 의회는요, 항상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결정 단계에서는 절대 지방의회 나오질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지방의회가 왜 지금, 승인 과정에, 즉 결정 과정에 지방의회 웬 말입니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틀 자체가. 그래서 니은번이 맞고 기업번이 틀리게 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A번 보세요.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시도지사급이죠. 수립했답니다.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국장에게, 상급자. 그 다음 이제 B번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들러리 지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공고 열람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고 열람이라는 단어만 알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이제 C번을 보시게 되면은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과 달리 뭐가 없죠? 재검토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배우셨죠? 재검토 규정 없다는 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보니까. 재검토 규정이 없더라, 그렇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배웠던 것 있죠? 공법 전체로 공통적인 부분들을 공부하시는 게 있죠. 어떠한 계획의 수립 기준, 어떠한 내용의 작성 기준, 어떤 구역의 지정 기준 등등은 전부 다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A 기형 니은 디귿을 만든 이유는 실제 시험은 기억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왕 본 김에 니은 디귿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니은 디귿도 마찬가지로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A번은 여러분이 맞아 이제 말해서 푸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광역도시의 지금 기과 시험 나온 게 뭔가요? 1번 문제 다시 갑시다. 1번 문제. 광역계획권 누가 질정할 거냐? 2번 문제는 뭐죠? 어디서 수립할 거냐? 즉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한다. 광역시 아니고요. 법이 두 개짜리지 하나짜리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뭐죠? 3번 문제는 누가 세울 거냐? 전부 다네.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뭐죠? 절차상에, 수립 절차상에 공청이 딱 나온 게 다네. 5번은요, 수립에 따른 승인권자 누구냐? 이게 광역도시 시험 문제 내용이 다입니다. 여러분이 상상 생각 이상은 굉장히 많은 양을 배우셨어요. 많은 양을 배웠죠. 물론 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정해놓고 시험 보겠습니까? 공부는 당연히 전체로 많이 하는 거지. 그 대신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면 이거라도 반드시 알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계속 시험 보는 과정에 물어본 게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는 게 시험 공부, 시험 문제를 풀 때나 그런 인식만 조금만 더 가져주시면은 굉장히 오히려 공부를 좀 여러분이 불안감 갖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직접 보신 겁니다, 지금. 자, 이 첫 번째 광역 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이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두 번째 도시 기본계획에 관한 얘기 좀 해봅시다. 자, 도시기본계획이란 일정한 관할구역 안에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계획으로서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는 거지. 이 또한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성질을 갖는 거죠. 바로 그런 내용인데, 자, 이제 그 내용에서 이제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거기 도시계획이라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 이전에 도시계획 범위를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갑시다.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도시계획은 구성이 두 가지 아닌가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분류관계를 따로 하고 있다고 아시죠?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범위 개념에서 보는 건데요. 범위 개념에서. 여기 보면 일단 도시계획이란 명칭 속에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성되는 거죠. 이건 관할구역 각각의 하나짜리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이라 해서 인접한 둘 이상의 즉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한다는 거지. 분류관계상의 도시계획이란 명칭 속에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A번 보세요. A번 맞는 것 같네요. 도시계획은 기본계획,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그 다음 이제 B번 같은 경우에 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은 광역도시고 하위계획은 관리계획이야. 근데 어떻게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인 광역도시의 지침이 되겠습니까? 상식으로 맞지는 않지. 아래쪽에 지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체계관계 구성이 나와서 거기에 당연히 니은번이 맞게 되고, 그러면 B번이 해결되니까 C번 확인해 보세요. C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지. 묻는 의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저 D번 같은 경우는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인데 일단 형식은 맞았습니다. 근데요, 비법정계획이다, 법정계획이다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처리를 했다고. 뭐 제가 저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법정계획이 저는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법에도 정해지지 않는 계획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됩니까? 출제위원의 의도가 그 당시에는 좀 애매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비법정선으로 틀렸다고 나왔다고. 법에 정해진 거 배우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법에 없는 거 절대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됐던 거고. 그 다음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의 그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됐던 건데, 기본계획 특성에 관한 거죠.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 관리계획이든 광역도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일정한 수립 기준이 있게 되는 건데, 수립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기본계획 수립 기준이라고 해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일대 주로 이제 방향 설정적 계획이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계획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인구 및 토지용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한다.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한다라고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일정한 방향 설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이 들어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한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의 의미가 되는 거죠. 수립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을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F번은 우리가 앞에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더라?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했던 것. 거기 같은 페이지 제일 위에 D번 보시기 바랍니다. D번에서 보셨잖아요. 세 가지 계획에서의 수립 기준 누가 정하냐?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거기 2번에서 그렇게 F번 그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구성됐던 거고, 뭐 G번은 행정계획이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와 도시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쟁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의 법적 성격이나 그 특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1번 문제에서 판단해 보셨고, 자, 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이번 이제 계획의 체계관계라는 거지. 똑같은 형식에서 상하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보시면 여기 보세요. 광역도시 아래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 아래 도시관리계획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광역도시랑 기본계획 보면서 국가계획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당연히 지금 하위 계획에 해당되는 것들은 상위 계획에 맞춰 세워야 될 것이며, 뭐 이렇게 그 체계관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2번 지문 갑시다. 광역도시에 수립되는 시군에서의 기본계획은 어디에 부합하도록 수립된다? 상에 부합해야죠. 광역도시에 부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마 아래 계획이나 하위 계획에 부합한다고 말이 안 맞죠. 그러면 그 문제 또 이번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광역도시에 수립된 시군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에 부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B번은 이제 응용을 해봐. 기본계획의 내용과 광역도시 내용이 다르다면 뭐가 우선한다? 광역도시가 우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C번도 마찬가지로 틀렸죠? C번은. B번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뭐가 우선한다고? 광역도시가 우선한다는데 C번에 기본계획이 우선한다면 틀렸다는 말이죠. 그렇게 푸는 거고. 그 다음에 D번입니다. 광역도시에 수립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의 내용과 다르다면 뭐가 우선한다? 상위계획이 우선한다고. 그 계획의 체계관계 묻는 시험 아닙니까? 지금 2번 문제 자체는.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 2번 같은 경우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2번은 여러분들이 괜히 착각하지 말고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뭐가 우선해야 돼요? 광역도시 우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광역도시 우선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번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광역도시 내용과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다르다. 뭐가 우선한다? 광역도시에 우선한다. 2번 문제 전체로 내용이 뭡니까? 2번 문제 이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광역도시가 도시계획의 연계관계 문제. 3번도 똑같은 형식의 문제예요. 실은 보면은 3번 보세요. 시장 등은 기본계획 내용이 우선하는 광역도시 내용이 도시기본계획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가 도시기본계획도 상위계획이지 않습니까? 반영해야지.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국가계획의 내용이나 광역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이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내용 똑같이 A번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에 따르는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틀렸죠. 상위계획이 국가계획인데.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계획 개념 설정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오래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죠. 그 개념 설정은 리은문입니다.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해당되는 문제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2번, 3번은 입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2번, 3번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테마 2-1번은 지금 뭐 물어본 거예요? 앞에 가셔서. 테마 2번, 2-1번에서 여러분 기억할 게 이제 두 가지 같은데, 첫 번째는 뭐더라? 첫 번째는 도시계획의 성격이지. 분류관계와 성격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뭐죠? 계획의 체계관계 물어본 거 아닙니까? 2번과 3번이 계획 체계네. 그게 지금까지 시험 묻는 내용이 답니다. 그럼 판단하에서 답을 찾으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테마 2-2번 들어가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절차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분에게 전제적으로 무엇부터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습니까? 공간계획의 특징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죠. 어디서 계획을 수립할 거냐는 얘기 아닙니까? 원칙은 각각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군적, 일반 시군적 안에서 수립하지 않을 수 예외 규정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인식을 좀 갖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가겠습니다. 1번 문제. 도시기본계획은 시군구에, 그 다음에 특별시, 특광시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했을 때 어디가 맞다? 리은문제 맞죠? 리은문제. 여러분 배운 바에 따르면은 특별시, 광역시 안에 구와 구는 계획 수립한다 못한다? 관할구역의 범위가 아니라면서요.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1번 기업번에 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범위 물어본 거죠? 그러면 그 문제 보세요. A번 또 봅시다. 도시계획이라면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말하는데 그때 관할구역의 범위는 특별시 안의 구라든지 광역시 안의 구하고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고 해야죠. 제외한다. 범위 묻는 시험이었다니까. 그럼 결국에는 거기에 기억번이 틀리고 니은번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B번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원칙은 우리가 각각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자 녹색 선입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일부를 포함하여 연계하여 수립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B번 같은 경우에 일단은 협의를 거쳐 인접한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C번 또 나와 있는데 C번에 보니까 시장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법률시험 공부를 할 때는요 반드시, 오직,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 단정적인 의미로 쓰는 단어들은 항상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틀릴 확률이 99.9%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읽을 때 보니까 어디에 대해서 만자 나왔으니까 조금 이상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군 포함하여 수립할 수 없다라고 돼 있네. 근데 좀 전에 B번이 뭐였어요? 인접적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고 물었잖아. 근데 C번에서 인접적 포함 안 된다고 틀렸다고 하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계획 수립 범위에 관한 내용을 일단 첫 번째로 물어봤다, 그 얘기입니다. 관할구역이라는 의미를 하시는 거지. 자, 근데 이제 2번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도대체 이제 계획 수립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제 구체적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은 모든 시군에서 수립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니은번 관할구역 특광 시군이 관할구역 수립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억번이 틀렸죠?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관할구역 수립하는 건 맞는데 왜 모든이 틀렸어? 모든이란 말은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묻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묻는 의도 자체가. 그럼 모든이 틀렸다는 거지. 예외 규정 시군적이 있는 거니까. 그 문제가 A번에 똑같이 나왔네요. 틀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시군적 수립하지 아니할 수는 대상지인지 어디냐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B번 들어갑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시로서 수도권 외의 시로서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건데 어디에서요? 수도권 외라고 그래야죠. 수도권에서는 전부 다 세워야 됩니다. 아무리 적은 시군이라도.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군적을 물어보는 거니까 니은번이 맞고 A번이 기억번이 틀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그대로 이제 C번을 받아들이세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이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일단 니은번 물어본 게 맞죠 위에 B번에. 그 다음 좀 더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7만 명의 구는 왜? 인구 10만 이하니까 7만 명 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니까 7만 명은 안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제 D번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예외 규정 하나 더 있죠?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에 수립되는 시군으로서 그 광역도시의 기본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중첩되기 때문에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겠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D번에 광역도시에 수립된 시군에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야죠. 기본계획 수립 범위를 묻는 거니까. 답은 니은번이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에 들어갑시다. 이제, 자, 1번은 특광시군이라는 관할구역, 그 물어본 거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인접 관할구역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뭐죠? 이 전체 관할구역 안에서 일반 시군적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군적에 실제 수립 안 해도 되는 두 군데가 어디냐? 그건 물어본 게 2번 문제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누가 수립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립 주체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관할구역 가진 자들이 수립하는 거죠. 관할구역 가진 자들이. 그런 과정에서, 자, 3번 문제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수립 승인 절차에 해당되는 건데요. 수립 승인 절차에 해당되는 것들. 여러분 혹시나 그 본 강의 시간에 생각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비 수립 승인 절차 과정에서 다른 중요한 것도 물론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인간 나타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 인간. 그 인간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3번을 보니까 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관할구역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다. 현혹이 딱 되는 거야, 그 순간에. 그게 왜 현혹이 됩니까? 되지 말고요. 기본계획 시험 문제상에 국토부 장관 그 인간 나오면은요, 없었던 걸 가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세요. 수립권도 없을 뿐더러 예전에는 이 인간이 특광시장 수립에서 이제 승인권자였던 적이 있었어, 과거에.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는 바람에 특광시장이 스스로 확정을 짓지 않습니까? 국토부 장관은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틀렸다 가세요. 내용을 읽어가면서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인간 자체가 잘못된 인간이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A번 보세요. 자, 이건 기출문제는 아니지만은 거기 보니까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은 시도지사가 시장 의견을 들어 수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럴싸하네. 아, 그래도 틀렸잖아요. 왜요? 도지사가 왜 나오냐고 지금. 순간 착각이 되네. 이런 건 읽으면 착각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시험 문제 수립 주체에는 도지사고 국토부 장관은 무조건 안 된다더라. 예외 규정도 없는데 뭘 고민이십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더라 그 말인 거지.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물어본 거 일단 관할구역 장 물어보되 아무튼 이 두 인간은 나오면 틀렸다가 포인트가 됐고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보세요. 특광시장은 스스로 확정짓고 시장구설은 도지사 승인 받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4번 보니까 특광시장 등은 수립하면은 기억번 틀렸다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인간 나오면 안 된다면서 제발. 그럼 니은번이 맞겠네. 스스로 확정권자다라고 하는 거죠. A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랍니까? 특광시장이 수립했답니다. 응? 이상한 인간이 또 나와 있네. 국토부 장관 X. B번 가실랍니까? 과격시장 어쩌고, 국토부 장관 그 인간이 또 나왔어 말이야. 제가 그래서 이 인간 나오면 안 된다고 자꾸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 거야. 묻는 거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이건요, 보세요. 예전에 특광시장이 수립하고 국장이 승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방자치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특광시장급에서는 본인 스스로 결정권을 갖는다고 법을 바꿔버린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나오면 안 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3번, 4번이지. 3번, 4번의 결론이 뭐야? 이거 안 나오면 된다 얘기 아닙니까? 이거 2단은 없으면 맞다는 거 아니야. 2단에 있으면 틀렸다는 얘기고. 그게 기본계획 수립 주체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지. 자, 5번 들어갑니다. 5번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절차 물어보네요. 우리 이제 기초조사에 관계되는 내용부터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쭉 읽어봅시다.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 지역의 기후, 지형 등 자연적 공학 기반시설을 관하여 열심히 읽어서 키워드 조사 측량 보면 뭐 나와야 돼? 하여야 한다 아닙니까? 기초조사는 의무사항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니은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번 들어가면 A번 들어갑시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상에 주민의견, 전문가 의견을 뭘로 들어요? 공청회 통해 듣는 거, 공청회. 그 관리계획은 열람을 통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상에 공청회 나오고 공청회로 주민 전문가 의견 듣는데 기억이다, 니은이다. 기억이라고 해야죠. 니은이 되면 안 되지.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 물어봤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B번에 보니까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지만 전문가 의견을 들을 필요 없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전문가 의견 듣지 않는 건 뭡니까? 관리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상에서 배웠던 게 뭐죠? 주민의 의견 듣는 방식이 주민 등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죠. 기본계획은 연락, 공청회, 관리계획은 연락.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상은 주민 및 전문가,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열람을 전문가, 주민의 의견만 듣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포인트 그대로 물고 있네. 그 다음에 C번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는 공청회에 생략할 수 있다. 우리가 광역도시나 기본계획처럼 비구속적 행정에는 생략 절차가 없다면서요. 관리계획에서 오히려 생략 절차가 있는 거지. 바로 그 내용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좀 전에 C번에서 생략할 수 없다는데 왜 D번에 또 생략이 나옵니까? 틀렸네.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들어라. 2번, F번.
의견 들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청취 날짜 며칠이죠? 기본 날짜 30일. 실제 시험에 틀리게 나온 적 없습니다. 저희가 날짜를 확인하려고 쓰는 거야. 30일, 60일. 의견 제시 30일, 결과 통보 60일이 기본 형식을 좀 이해해 보시라. 그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절차상에 물어봤네. 절차 뭐 물어봤어요?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 의견 듣는 방식이 공청회라더라. 근데 주민만 의견 들어?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들어야 한다. 끝. 그게 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 보세요. 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규정 두고 있다고 그러지. 기본계획 죄송합니다. 이게 기본계획 문제니까. 그래서 5년마다 재검토한다라고 됐던 겁니다. 그래서 A번에 재검토 나왔고, 그 다음에 B번에 보니까 아무튼 재검토하는 것은 관할계획 하나짜리죠. 기본계획 관리계획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됐네요. 이게 내용 기본계획 시험 문제 내용이 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랍니까? 자, 테마 2-2번 보세요. 일단은 어디서 수립할 거냐? 관할구역 아니라는 거지. 다만 그중에서 인접지역 포함할 수 있다. 자, 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시군 쪽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세워도 되는 지역이 어디냐고 좀 물어봤네. 3번 들어가면 누가 수립하냐고 전부 다가 죄송합니다. 전부 다가 아니라 들어가서 안 되는 거죠. 도지사, 국장. 4번도 마찬가지 국장 그 인간 들어가면 안 된다. 5번이야 그냥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공청회 통해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들어라. 지방의 의견 들어라. 끝. 그 다음에 6번에 5년 재검토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기본계획입니까? 여러분 다 아는 기본계획 아닌가요? 지금까지? 그래서 많은 내용을 배우긴 하지만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뭔지만 아신다면은 이 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어떤 형식이라도 답은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